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한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효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팩트시트의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재명 정부, 재앙의 서막이 오는 것 같다. 세상이 온통 대장동 항수 포기 애압 의혹으로 시끄럽던 지난 11월 갑작스럽게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 당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파격적인 조건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약속을 대놓고 어기는 국가로 바라보는 것 같다. 단순히 회의 하나 취소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워싱턴발 경제 보복의 공포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강행하고 또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한국의 이 상황을 명백한 팩트시트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에 서명하고 나서는 갑자기 플랫폼법을 갖다가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고강도 조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 봐라. 이것들이 팩트시트를 합의를 어기네. 언론 보도로 알 수 있던 미 정부는 팩트시트에 약속한 이런 미국 기업 비차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디지털 장벽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합의가 위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의 최소 이틀 전 12월 16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갑자기 한국과 미국의 회의가 취소됐는데 그 이틀 전에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 공화당 데럴 이사 의원이, 데럴 이사는 이름입니다. 주변기 위원장이 과거 칼럼 내용을 담은 팻말을 들고 나와서 공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측에서 썼던 칼럼 그런 것들을 팻말로 들고 나와서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불신한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의 규제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정밀 타격하는 보호무역주의 적대 행위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선 쌍꺼 상엄 컴페테레 재단 회장 역시 한국 정부 행태를 국제적 표준에서 벗어난 폭거로 규정하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측에서 불시 현장조사하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심지어 증인 괴롭히고 이런 거는 강압전 수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싱엄 회장은 한국 규제 집행을 예측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명명하면서 기업들이 도저히 경영계획을 세울 수 없는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도저히 경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처럼 강한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고강도 조사와 압박이 유독 미국 디지털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거대 재벌 기업들과 이들과 손잡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공격에서 사실상 면제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봐주고 미국 기업에만 지금 엄하게 강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동맹의 기술 패권을 갉아먹으며 중국 기업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입은 손실을 무려 약 700조 원으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가지고서 규제를 하면 미국 기업이 약 10년간 700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싱엄 회장은 이것이 단순한 통상마찰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비관세 장벽이자 명백한 한미 합의 위반이며 나아가 한국 경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행위라고 미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이재명이 말이죠. 뭣도 모르고 지금 팩트시트를 어기다가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지금 조치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동맹의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워싱턴은 이미 실질적인 외교적 통상적 보복 절차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예정됐던 FTA 공동회의 취소는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최후 통첩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상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항의 표시입니다. 의회에서 이미 빌드업을 한 만큼 예상되는 피해까지 나왔으니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게 했듯 한국산 주요 수출품의
고율의 관세를 때리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예상입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제337 또는 338조 등 법적 근거도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이 문제를 방위비 분담 인상이나 반도체, 배터리 보조금 중단과 결부시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내외적인 실책을 덮기 위해 지난 11월 급하게 내놓은 팩트시트가 결국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11월 달에 팩트시트에 섣부르게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 매체가 말이죠. 한미 FTA 공동 의의를 연기시켜버렸는데 이것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말이죠. 그 관세 협상을 할 때 미국 기업을 디지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반플랫폼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세웠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 협상은 없던 것으로 돌아간다. 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지금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려고 이런 걸 어기는 겁니까? 이재명 앞에서는 그야말로 예스 예스 하고 뒤에서 배신 때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최악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팩트시트에 서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서명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서명을 해놓고 나서는 또 지금 디지털 규제를 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현장 조사를 하느니 과징금을 매기느니 어디어디서 하면서 미국 기업에 아주 대놓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반드시 보복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시리아의 IS 이놈들한테도 분명히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트럼프를 만만히 본 건지 아니면 트럼프를 제대로 잘못 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배짱으로 지금 미국을 저렇게 분노하게 하는지 이거는 정말 앞으로 그 이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재명이가 왔다리 갔다리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보좌하는 자들이 지금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효은 국힘 대변인이 분명하게 지금 이재명의 실정을 짚고 있습니다. 이 국힘 대변인 성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당연히 볼 텐데 언론에서도 이걸 다뤄줘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과연 다룰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볼 텐데 그리고 용산도 분명히 볼 텐데 과연 이에 대해서 용산이나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그냥 묵묵부답하다가 결국 미국의 보복이 떨어지면 미국이 나쁜 나라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